미국이 앞으로 이 대통령, 그러니까 바이든과 트럼프가 있는데 바이든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끌고 갈 거냐 이거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바이든의 정부 정책을 보게 되면 우리는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측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바이든은 과연 어떻게 끌고 갈 거냐.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우리 여러분 매일경제 있잖아요. 매일경제 이렇게 보시게 되면 뭐가 나와 있냐면 코스피 2700. 2700. 우리 여태까지 2700 가본 적이 없거든요. 2700, 뭐 3000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는데 2700 이끌 주인공 빅 해가지고 빅 테크주의 질주 계속된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기사냐? 무슨 기사냐면 지금 바이든의 정책 방향 있잖아요. 바이든의 정책 방향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그 정책의 방향의 흐름에 맞춰서 주가는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어떤 주식이 뜰 거냐 이거거든요. 이 부분들이. 그게 봤더니 이제 빅이라고 그래. 빅 있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BBIG 이렇게 했거든요. BBIG는 뭐냐면 배터리 바이오 인포메이션 그린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는 뭐냐면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BBIG는 똑같은데 여기 지금 현재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으로 현재 미국의 정책 방향은 바로 바이오 인포메이션 그 다음에 친환경입니다. 이 세 가지가 주도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바이오는 뭐냐면 여러분들 보시면 요즘에 코로나19 그쵸? 지금 현재 이 질병 사태가 계속해서 일어나잖아요. 앞으로는 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마스크를 우리가 계속 이렇게 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1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마스크 쓰고 1년 동안 살 거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전혀 상상도 못한 거 아닌가요? 예전에 어떻습니까? 뭐 이런 질병 사태는 있었죠. 물론 질병 사태는 있었지만은 그 단발성으로 해서 잠깐 썼다가 벗었지만 지금 거의 1년이 되도록 지금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럼 앞으로 이런 날이 더 올까요, 안 올까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더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앞으로 마스크 쓸 날이 더 많아진다. 그러지 않아도 여기 미세먼지라든지 뭐 황사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이 호흡기 질환자가 많은데 거기다 이제는 바이러스까지 침투를 해버렸으니 이제는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이 마스크뿐만 아니라 진짜로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죠. 방독면? 글쎄 방독면 쓸까? 그건 모르는 겁니다. 앞으로 방독면 쓸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숨 쉬는 것 자체가 정말 행복했구나 라고 하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 숨 쉬는 것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숨을 쉬었지만 이게 꿈과 같은 그런 날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들이. 그렇지 않나요? 당연히 올 수도 있다. 이 부분들이. 점점점 어떻습니까? 시대가 변화가 되고 왜냐하면 바이러스는 더욱더 진화하기 위해서 인류를 공격하기 위해서 더욱더 공격을 할 겁니다. 이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는 뭐 지금 현재 마스크 정도지만 나중에 향후에는 방독면까지 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 이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질병관리청이 생겼죠. 그죠? 당연히 생기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바이오 쪽은 더욱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 게 지금 현재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코로나19 환자가 엄청나죠. 그죠? 이분들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런 방역에 대한 부분들을 실패했기 때문에 사실은 대선을 저는 빼앗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분들이. 왜 그러냐면 이게 이게 현역 프리미엄이 상당히 높아요. 현역을 띄고 있잖아요. 대통령이면서 현재 현재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상태가 대통령이 또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요. 이 부분들이. 현역 프리미엄이 되게 높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높은데 지금 어떻습니까? 바뀌었잖아요. 지금 현재 바이든으로 바뀌는 이런 확률이 사실 높지가 않은데 지금 뺏겼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불행한 사태죠. 부분들이 4년 더 해먹을 수 있는데 갑자기 코로나19 터짐으로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이 방역 관리를 잘 못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정권을 좀 뺏기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뭐 K 방역이라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방역을 잘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떻습니까? 인지도가 높아져가지고 이번에 국회의원 뭐 선거할 때 170석 이상을 받아오지 않았나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 방역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관리를 잘 한 곳은 정치적으로 살아남았고 이걸 못한 데는 정치적으로 좀 어떻습니까? 살아남지를 못했다. 이분들이.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근데 어쨌든 이 바이오하고 관련된 쪽은 더욱더 앞으로 이제 성장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더욱이 지금 어떻습니까? 바이든 같은 경우는 지금 트럼프가 어떻습니까? 이거로 해서 잘못했잖아요.
이쪽으로 해서 방역을 잘 못했기 때문에 문제였기 때문에 더욱더 바이오 쪽을 키워서 방역 관리를 철저하게 바이러스 어떤 퇴치 관리를 철저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 거기에 대한 수요가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빅 중에서 그 다음에 I가 해당이 되는 게 인포메이션이라는 뜻이에요. 인포메이션 이제 정보 산업이잖아요. 이 부분들이 우리가 말하는 IT,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줄임말이 I인데.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는 뭐냐면 결국엔 IT 기술이고 IT 기술은 결국에는 4차 산업혁명하고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은 더욱더 뜬다 안 뜬다? 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산업 그 다음에 4차 산업 이렇게 뜬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G라고 하는 것은 그린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린은 그러니까 친환경 산업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바이오 산업, 4차 산업, 그 다음에 친환경 산업 이 세 개의 산업이 앞으로 세상을 주도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게 큰 밑그림이라고 보셔야 돼요. 앞으로는 이 세 산업이 향후에 어떻습니까? 미국을 주도할 거다. 이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재편이 될 거다.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동조될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미래가 전도가 밝은 그런 주식들, 그런 기업들 어떻습니까? 그런 지역들을 우리는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를 우리는 이미 이 그림을 통해서 앞으로 미래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런 그림인데 우리가 자꾸 뒤로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내가 뒤로 간다라고 하면 재테크에서 성공할까요? 성공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테크에 성공하려면 주식을 사든 뭘 하든 주식을 사든 땅을 사든 간에 앞으로 성공하려면 뭐냐면 여기하고 관련된 주식, 여기에 관련된 기업, 여기에 관련된 땅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맞죠? 그죠? 여기에 맞는 것을 사야만이 돈을 벌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게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자, 한번 볼게요. 여기서 좀 보니까 주식에 대한 얘기 좀 해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각국 정부의 의약품 큰 소원해가지고 바이오 시밀러 수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성바이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셀트리온 이렇게 주목하네요. 이 부분들이. 물론 SK도 있어요. SK도 있는데 일단은 다 얘기하긴 그러니까 제가 삼성바이오하고 셀트리온 이렇게 주목을 했고 그 다음에 그 IT 산업 있잖아요. 이 IT 아까 얘기한 정보 산업 있잖아요. 정보기술, 그 다음 4차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는 여기 보니까 카카오라든지 넷마블 이렇게 얘기를 추천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카카오는 여러분들 비대면을 통해서 요즘에 다음 카카오 있잖아요. 다음 네이버 이게 포털 정보 사이트 이런 비대면 쪽으로 해서 성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카카오라든지 넷마블은 게임 회사잖아요. 게임 회사 이런 데가 상당히 어떻습니까? 성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글로벌 친환경 정책. 아까 친환경 쪽으로는 뭡니까? 여기 보니까 두산 퓨얼셀, 가스공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이 두 회사 정도 그리고 나머지도 많이 있어요. 삼성 SDI 이렇게 해가지고 호재가 되어가지고 앞으로 이제 전도 유망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자 이렇게 보세요. 자 가격이라고 하는 게 전도 유망하다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없다 이런 뜻이잖아요. 전도 유망하다,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좋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을 해도 좋잖아요. 그럼 가격이 올라간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사는 사람이 많다 이거 아닙니까? 수요가 많다 이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올라가요. 당연히 올라가는 거예요. 수요가 많다. 자, 수요는 어떤 뜻을 얘기하냐면 미래의 가치가 좋을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투자하는 겁니다. 미래가 앞으로 전도 유망하면 수요가 발생을 해요. 수요가 발생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당연하죠. 부분들이 결국에는 뭐냐면 앞으로 어떻습니까? 세상은 아까 얘기했던 빅 시대, 바이오 인포메이션 그린 시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는 이게 밝다. 이게 밝으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수요가 어디로 작용을 합니까? 그런 밝은 지역에 대한 수요가 더욱더 높아짐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관련 주식이 앞으로 더욱더 올라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종목에 대한 얘기 이렇게 제가 매일경제에 한국경제에 나온 거예요. 한국경제에 대한 이런 얘기는 나와 있지만 앞으로 더욱더 이런 어떤 이 세 가지 바이오 인포메이션 그린 관련된 그런 주식들이 앞으로 향후 몇 년 동안은 주도할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살려고 하는 사람들. 왜? 미래 가치가 좋기 때문에.
맞죠? 뭐든지 여러분들 가격을 보게 되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가격은 무조건 올라가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고 싶어하는 동네에 가서 땅을 사야 되겠죠?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종목에다가 투자해야지, 그렇지 않은 종목에다가 투자하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내재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 가치, 주식이 좋다 하더라도 수요가 발생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가격은 안 오른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가격의 원칙은 무조건 수요가 발생을 해야 된다. 수요는 뭐냐면 무엇입니까? 앞으로 미래, 앞으로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이 수요로 발생을 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져온 종목이 뭐냐면 오늘 지금 얘기했던 대로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 있잖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를, 그리고 제가 네 개의 기업을 가져왔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다음 카카오, 그 다음에 두산 퓨얼셀,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 성광밴드라는 그런 회사를 제가 가져왔는데, 네 개의 회사를 통해서 얼마나 이 수요가 중요한가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볼게요. 지금 자, 주식이다. 일단은 기본적인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주식에 대한 부분들. 자, 주식회사 있잖아요. 주식회사는 뭐 가지고 있습니까? 주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인이에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떻습니까? 회사를 만들 때 어떻습니까? 자본금, 그러니까 내 돈 있잖아요. 내 돈을 가지고 시작을 하잖아요. 내 돈이 바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자본이라고 합니다. 이건 내 돈. 그 다음에 남의 돈이 뭐예요? 이걸 부채라고 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를 사는데, 아파트 여러분들 돈만 가지고 삽니까? 은행 돈을 빌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사는데 10억짜리야. 은행에서 5억 빌려가지고 여러분들 5억하고 은행 돈 5억하고 합쳐가지고 어떻습니까? 10억짜리 아파트를 사잖아요. 이게 바로 너의 돈과 내 돈을 합쳐가지고 두 개 합치는 게 뭐라고 그러냐면 자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산. 그러니까 자본과 부채를 합친 돈이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얘기가 되죠. 자, 그런데 보니까 아파트가 10억짜리가 있어요. 10억짜리가 내 돈 5억, 네 돈 5억 갖다 했는데 10억짜리가 얼마만큼 올라갔어요? 20억까지 올라갔대. 20억까지. 대박 아닙니까?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 5억이 부채고 내 돈이 5억인데 이게 20억까지 올라갔어. 20억까지 올라가면 뭐 세금 다 빼고요. 얼마가 더 올라갔어요? 10억이 올라갔죠. 그럼 어떻습니까? 부채는 고정이잖아, 이거는. 그러면 내 돈이 얼마나 더 늘어난 거야? 5억에서 10억을 더하니까 15억이 늘어났네. 대박이네. 맞죠? 그러니까 내 돈이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10억이 더 늘어났잖아요. 그쵸? 그 어떻습니까? 이 자본이 더 늘어난 거죠. 나중에는. 시간이 가면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보면은 내 돈, 네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해요. 사업을 했는데 1년 결산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매출액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이익금이 많이 발생을 했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남의 돈에 대한 이자를 낼 거 아니에요. 이자를 내고 남은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남은 돈이. 예를 들어서 내 자본금 5천만 원에다 5천만 원 작업해서 1억으로 시작을 했는데 1년 동안 장사하고 나니까 얼마가 늘어났냐면 다 계산하고 통장하니까 이익금이 2억이 발생했다 이거야. 그럼 2억이 발생하면 이자 내고 나서 2억이 발생했어요. 그럼 내 돈이 얼마였습니까? 5천만 원이었죠? 그럼 5천만 원이었는데 얼마가 늘어났습니까? 2억이 늘어났으니까 내 돈이 얼마 됩니까? 2억 5천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주식은 뭘 기준으로 하냐면 요 자본을 가지고 해서 주식이 5천 원짜리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분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근데 아까 내가 뭐라고 했냐면 내 돈 5천만 원, 너의 돈 5천만 원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2억을 벌었다 그랬죠? 2억을. 그러면 1억 가지고 얼마를 벌었냐면 2억을 벌었잖아요. 그럼 내 자본이 얼마가 더 늘어났습니까? 2억이 더 늘어났죠? 그렇잖아. 2억이 5천에다가 이제 2억이 더 늘어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2억 5천이 된 거 아니에요. 내 돈이. 그러면 주식은 5천 원짜리가 2억 5천이 늘어났으니까 주가가 몇 배 올라갔다? 5배가 올라가는 거야 이게. 주가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내 돈이 5배가 올라갔으니까 내 자산 가치가 어떻습니까? 5배가 늘어났잖아요. 이 부분들이. 근데 원래는 이렇게 따진다라고 하면 당연히 주가는 5배가 올라가야 되는데 어떤 거는 어떻습니까? 10배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20배 올라가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이거는 그냥 돈 계산만 했을 때 5배지 실적으로 주가는 거래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고 파는 사람들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2억 벌었지만 앞으로 100억 벌 것 같아 이 회사는. 그쵸? 그러면은 100억 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회사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날까 안 늘어날까요? 더욱더 늘어나죠? 자, 더욱더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5배가 올라가서 25,000원에 거래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주식은 10만 원에도 거래가 될 수 있고 100만 원에도 거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왜냐하면 주가는 뭐에 움직여지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바이오 회사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바이오 회사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지금 돈을 이렇게 벌긴 벌지만 앞으로 뭡니까? 신약을 발명을 했어요. 신약을 발명을 했는데 제가 예전에 항상 얘기했던 대로 신약을 발견해가지고 임상시험 통과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이 약만 먹으면 여러분들 한 살씩 젊어질 수가 있다. 응? 알약 10개만 먹으면 10년이 젊어지죠? 대박 아닙니까? 그러면 약 하나에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 여러분들 사람을 1년을 젊게 만드는 거야. 1년을. 그 신약을 발견한 거야. 와, 그러면 어떻습니까? 수요가 늘어날까 안 늘어날까요? 한 알이요. 제가 보기에는 1억 해도 살 사람들 많아. 1년 인생을 1년을 버는 거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들한테는요. 자, 10억 줄 테니까 나 10년은 인생을 다오. 안 주겠습니까? 돈 있는 사람들한테는? 아니죠. 예를 들어서 진짜 1년만 버는데 20억 줘도 한다니까요. 근데 이런 신약을 발명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팔리기 시작하면 떼돈 벌까 안 벌까요? 떼돈 버는 거예요. 그러면은 떼돈을 벌 거다라고 하는 기대치가 반영이 되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폭등을 하는 거야. 이 부분들이 폭등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는 매수 수요가 따르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주가는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은 주가는 폭등하게 되어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고, 여기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게 주식을 볼 때 보면은 여기가 매출액이라는 게 있거든요. 매출액은 어떻습니까? 1년 동안 얼마 정도 팔았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총 매출액 1년 동안 얼마 정도 했느냐? 이거거든요. 얼마만큼 팔았느냐? 그 다음에 뭐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이런 거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거 다 떠나서 단기순이익 있잖아요. 단기순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만큼의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볼게요. 2022년도 12월달 기준에서 이게 예상치입니다. 예상치. 이 회사는 어떻습니까? 이 정도의 매출액을 했어요.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그러니까 1조 497억 원을 매출액 예상이 됩니다. 1조 원이에요. 1조 원. 근데 1조 원이 이 정도 돼가지고 어떻습니까? 단기순이익이 얼마냐면 2397억 원 정도 이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 회사예요. 이해가 돼요? 이 회사가 이렇게 되는데 지금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 순이익률은 뭐냐면 22점 몇 %요? 83%. 엄청나네요. 그죠? 이분들이. 그리고 그러니까 자산을 보니까 여기는 아직 안 나타나 있는데 자본 있잖아요. 자본은 누구 돈입니까? 내 돈이잖아요. 내 돈이 이거예요. 내 돈이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이건가요? 2조 8천억 원. 2조 8천억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부채 있잖아요. 남의 돈. 남의 돈이 얼마야? 1조 1천억 원. 그러니까 내 돈이 2조 8천억 원이고 남의 돈이 어떻습니까? 1조 1천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돈하고 합쳐가지고 사업을 한 거예요. 이 두 개가 합쳐진 게 어떻습니까? 이게 자산이라고 그랬잖아요. 자산. 이게 자산입니다. 자산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뭡니까? 내 돈과 네 돈을 잘 믹싱을 시켜가지고 이자 갖고 나서 어떻습니까? 남는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장사를 잘 한 거야 아니에요? 장사를 잘 한 거잖아요. 이분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자산하고 부채 현황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지금 보세요. 자본은 4조 그 다음 1조 8천억 원 있잖아요. 이게 아까 보면 2조 8천억 원 1조 1000억 원 있으면은 딱 보니까 내 돈이 더 많잖아요. 내 돈이 많으니까 조금 안전해? 안 안전해요? 좀 안전하죠. 내 돈이 더 많잖아요. 사업을 하는데 내 돈이 안전하니까, 예를 들어서 부채가 더 많은 회사도 있어요. 이제 그런 회사는 어떻습니까? 경기 상황에 따라서 갑자기 망할 수도 있죠. 갑자기 매출액이 안 나오거나 이러면 갑자기 부채가 많으니까 부채에 대한 감당이 커지잖아요. 이익이 발생 안 하니까. 그런 회사들은 어떻습니까?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도 내 돈이 절반 이상 가지고 사업을 하는 회사가 그래도 안전하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내 돈이 네 돈보다 많으니까 조금 안전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일단 합니다. 그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는 이제 유보율이 많다. 유보율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는데 자본금이 한 1억 정도에서 시작을 했어요. 이분들이 1억 정도로 시작을 했는데 여기가 지금 1621이라고 하는 것은 곱하기 20이 된 거예요. 내 돈이 한 20배 정도 늘어났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내 돈 갖다 1억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내 돈이 한 20억 정도 늘어났네. 내 돈만 가지고. 그러면은 내 돈이 많이 늘어난 거 아니에요. 그쵸? 이분들이. 그러니까 내 돈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조금 어떻습니까? 자산상 좀 안전하다. 내 돈을 많이 유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 내 돈이 어떻습니까? 내 돈이 1억이었는데 20억까지 늘어났으니까 20억 금방 안 까먹을 거 아니에요.
금방. 그러니까 이 회사는 좀 재무제표상으로 좀 안전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 다른 거 다 얘기하기 좀 하자 그러면 너무 바쁘고 지금 보면은 뭐냐면 요거 13.23이라고 하는 데이터 있어요. 이게 뭐냐면 PBR. 이 PBR이 이게 뭐냐면 제가 여기 좀 가져왔는데 자, PBR이 뭐냐면 주가 있잖아요. 주가가 있고 주당 순자산 가치 있잖아요. 자산 가치를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 뭐냐면 이게 주가가 있고 이거는 순자산 가치는 뭐냐면 내 자산을 주식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회사를 갖다가 뭐 부채 돈 다 갚고 내 순자산 있잖아요. 순자산하고 현재 가지고 있는 주식수 있잖아요. 주식수로 딱 나눈 게 뭐냐면 주당 순자산 가치거든요. 이 부분들이 이해가 돼요? 근데 여기 주가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습니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주가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내가 다 팔고 남으니까 요거는 요만큼 남았더라고. 지금 청산하는 가치고 청산 가치고 그렇게 봤더니 얘는 뭐냐면 13.23이에요. 13배죠. 그러니까 지금 다 팔고 남으면 1억인데 예를 들어서 얘가 13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주식은 13억에 거래가 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내가 지금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다 청산하고 남은 것을 정리를 하면 1억밖에 안 남아요. 지금 내 돈이 1억밖에 안 남는데 주식은 얼마에 거래가 되고 있다? 13억에 거래가 되고 있다. 어떤 뜻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응?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다 이런 뜻으로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팔면은 1억인데 응? 어떻습니까? 이게 주식은 13배가 거래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자, 이게 뭐냐면 이거는 어떤 생각을 봤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신약을 개발한다. 신약을 개발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앞으로 신약을 통해서 걷어들일 그 수익 있잖아요. 수익이 앞으로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서 가격을 갖다가 13배만큼 끌어올린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들은 PBR은. 그래서 PBR이 높으면 높을수록 성장주라고 합니다. 성장주. 성장 가능성이 높다 안 높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주식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맞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 여기 자 볼게요. 자, BPS라고 있어요. BPS. 여기 BPS 있잖아요. 자, BPS 쭉 보니까 아까 5만 원, 5만 475원이에요. 5만 470원. 그러니까 BPS는 뭐냐면 지금 청산하면 이 주식이 얼마나 됩니까? 5만 원짜리 주식이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돼요? 지금 팔면은 5만 원짜리 주식이야. 5만 원짜리 주식인데 지금 얼마에 거래가 됩니까? 지금? 76만 원에 거래가 되는. 얼마만큼 아까 더 고평가가 돼서 거래가 되냐면 5만 원짜리인데 76만 원에 거래가 되니까 얼마가 더 고평가가 되어 있어요? 지금 가격이? 아까 10배가 아니라 10 몇 배가 더 거래가 되고 있어요. 이거는 단순적 가치고 그때 이거는 재무제표는 과거의 재무제표고 가격은 현재의 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원래는 5만 원짜리 주식이에요. 다 청산하면 5만 원짜리 주식인데 지금 76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은 무려 15배 이상 거래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15배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생각을 해요. 지금 청산하면은 이것밖에 안 되는데 5만 원짜리 주식인데 15배 거래가 되고 있다. 왜 그러냐?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왜 이게 가능하냐?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왜? 지금 생각해 보세요. 자, 강남이라고 하는 아파트 있잖아요. 자, 강남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보면은 자, 청산 가치 기준으로 딱 본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땅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예를 들어서 아파트 대지 지분율이 만약에 뭐 10평짜리다. 10평짜리고 아파트 가격이 어떻습니까? 건물이 30평짜리 아파트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땅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건물값이 있을 거고. 자, 요거로만 따진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땅값이 5억이고 건물값이 5억이에요. 예를 들어서 현재로. 그러면은 이게 정확하게 따지면은 10억짜리 건물이어야죠. 근데 강남이 어떻습니까? 얼마에 거래가 되고 30억에 거래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 붙어있는 20억은 뭘 얘기하느냐? 20억은 뭘 얘기합니까? 수요가 그만큼 발생했다는 거죠. 응? 앞으로 좋아질 거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수요가 붙어가지고 10억짜리 아파트가 30억에 거래가 되고 있는 거야. 땅값하고 건물값만 계산하면 10억인데 어떻습니까? 20억이 더 프리미엄 붙어 있잖아요.
그거는 왜 뭐로 얘기하냐? 사람들이 사고 싶은 욕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수요가 결정을 한 가격이란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삼성바이오도 어떻습니까? 5만 원짜리인데 그게 왜 76만 원에 거래가 되느냐? 사람이 사고 싶은 욕망이 거기에 프리미엄이 붙은 거예요. 이 부분들이 이해가 되나요? 이 부분들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가능하다. 이해가 되죠? 부분들이. 자, 요거는 삼성 저기고 이제 카카오를 봅시다. 뭐 이런 거 다 각설하고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자, BPS 보자고요. 자, BPS. 제가 이거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자, BPS만 쭉 보자고요. BPS를 보니까 2020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67,000원. 그러니까 67,000원이에요. 자, 67,000원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다음 카카오를 갖다가 지금 청산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얼마짜리다? 한 주당 67,000원짜리 회사인데 지금 얼마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까? 37만 2,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죠? 자, 그 얘기는 뭡니까? 몇 배가 더 높아요? 6636. 여기 6배 정도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거래가 되고 있다. 현재. 맞죠? 자, 이런 거는 뭐냐면 그만큼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수요로 인해서 가격을 그만큼 끌어올렸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앞으로 미래가 더 좋아질 거다 라고 생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사니까. 이해가 되죠? 가격은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볼게요. 또 다른 거 하나. 자, 보니까 이거는 이제 두산 퓨얼셀이에요. 이거는 친환경주예요. 아까 얘기했던 카카오는 뭡니까? 아까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먼저 얘기했던 그 주식 있잖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 테크놀로지. 그죠? 제가 분명히 지금 바이든이 지금 들어서면서 이 세 가지 주식을 제가 눈여겨 지금 보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이 회사들이 지금 보면은 현재 청산가치보다도 훨씬 더 높게 가격이 거래가 되고 있다. 이미 현재도 거래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왜냐하면 지금 바이든에 의해서 지금 미국이 그렇게 방향성을 끌고 간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그런 기업들이 매출액이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죠. 그죠? 그럼 매출액이 늘어나게 되면 주가로 반영이 될 거고 주가로 반영이 되면 가격이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주식을 투자하든 땅을 투자하든 어떤 사람들은 자꾸 가격이 싼 것만 이렇게 찾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가격이 싼 거는 싼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가격이 그만큼 싸다는 얘기는 그만큼 수요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가격이 비싸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있어요. 수요가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올라간 경우도 있고 어떻습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전체적인 시장 상황에서는 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요. 분들이. 알겠어요? 지금 보니까 두산 퓨얼셀 보니까 아까 저기 BPS 보자고요. 쫙 보니까 여기 BPS 있죠. BPS 보니까 얼마냐면 이게 얼마예요? 2,588원이야. 자, 두산 퓨얼셀이 2,588원이에요. 예상가가. 근데 지금 얼마예요? 42,450원. 여기는 어떻습니까? 어떤 종목이냐면 수소 관련된 여기 있잖아요. 수소차 있잖아요. 수소차 연료전지 부품 충전소 관련된 회사인데 이 회사의 어떻습니까? 청산 가치는 2,588원인데 청산하면 이거밖에 안 나와요. 한 주당. 그런데 지금 얼마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42,500 거래가 되고 있다. 무려 어떻습니까? 거의 20배 가까이. 18배 정도? 어땠어요? 그쵸? 이 정도 거래가 되고 있다는 얘기는 이 회사가 앞으로 전도 유망하다. 이분들이. 왜냐하면 그만큼 이 수소에 대한 분위기 있잖아요. 수소차에 대한 대체 에너지, 수소차에 대한 어떻습니까? 이런 친환경 에너지, 이런 에너지에 대한 어떤 정책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폭등을 했을 겁니다. 분명히 이게. 폭등을 했는데 여기서 어떻습니까? 물론 가격이 비싸면 비싸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가격 조정은 일어나죠. 그렇지만 이 회사에 대한 수요는 전반적으로 우상향을 할 거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왜? 앞으로 바이든 시대에서는 이걸 원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주식들은 올라갔어. 조정을 받았지만 받았을 때 그래도 비싸다고 느껴지겠지만 앞으로 미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싸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투자라고 하는 것은. 그쵸? 비싸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왜냐하면 시장 프리미엄보다도 몇 배, 20배 가까이 높게 프리미엄이 붙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거래가 되는 거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회사가 앞으로 1년, 2년, 3년 후에는 더욱더 매출액이 늘어나서 이익금이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가격을 통해서 지금 20배는 차이가 나지만 1년 동안 벌 수 있는 돈이 많아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2년 동안 지금 현재 이 가격에서 앞으로 돈을 많이 버니까 앞으로 점점점 갭을 줄여 나간다라는 얘기예요. 현재 주가하고 현재 청산 가치하고는 점점 줄여 나간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가격에도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투자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좀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수요가 따를 곳에다가 투자를 해야 된다.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똑같아요. 땅이나 어떻습니까? 이게 주식이나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남편 고르는 거나 다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남편을 제대로 골랐다라고 하면 현재 가치를 본 게 아니라 미래를 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현재 얼굴 잘생기고 키도 크고 그냥 폼이 나. 근데 성격은 개차반인데다가 예를 들어서 좀 그래. 지금은 좋죠. 번지르르 하고 좋은데 앞으로 가능성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하고 지금만 살 게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 100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분들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초반에는 좋아요. 돈이 많으니까. 얼굴도 잘생겼으니까 얼마나 좋아. 신혼생활이. 그러나 점점점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인생 후반까지 인생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분들이. 가면 갈수록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이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배우자 선택하는 거 그래서 잘해야 되는 거예요. 배우자 선택을 할 때. 미래 가치가 있는 성장주에다가 투자를 해야지 어떻습니까? 미래 가치가 떨어지는 데다가 투자하면 안 된다. 이거를 볼 수 있는 어떻습니까? 여자들이 결혼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그 룸살롱 여자들이 결혼 잘한다는 말이 그래서 그런 거야. 룸살롱 다니는 여자들이 어떻습니까? 맨날 남자들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 저 남자 다 볼 거 아니야. 성격 개차반부터 해가지고 정말 좋은 사람 남자란 남자하고 다 경험을 하잖아요. 해보니까 어떤 놈이 좀 앞으로 성장 윤도가다. 나한테 정말 잘해줄 거다. 앞으로 그거를 딱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니까요. 경험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나중에 결혼할 때는 어떻습니까? 과거 청산 다 하고 어떻습니까? 좋은 남자 만나서 어떻습니까? 쭉 성장을 하는 거야. 이분들이. 근데 그러신 분들이 많죠. 의외로 많아요. 이분들이. 근데 남자 경험이 없거나 여자 경험이 이렇게 어떤 사귀는 교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만큼 보는 눈이 작아요. 없다 보니까 한번 결혼 잘못해가지고 인생 어떻습니까? 폐가 망신당한 사람도 많아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근데 여태까지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잘 살았는데 왜냐면 자기 스스로에 의해서 살았지만 결혼한 다음에 어떻습니까? 묶여지잖아요. 묶여지다 보니까 나 혼자 잘났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내 배우자가 어떠냐에 따라서 나도 어떻습니까? 인생이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배우자를 만났는데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다음부터 인생이 더럽게 안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응?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경우 많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결혼하기 전에는 잘 나가던 애가 결혼한다고 난 다음부터 어떻습니까? 완전히 엉망으로 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그런 그거는 또 누구 책임이냐면 스스로 선택한 거잖아요. 그거 어떻습니까? 투자를 본인이 결정한 거 아닙니까? 내 투자 결정으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보는 거야. 이분들이.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미래 가치,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키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자, 볼게요. 지금 보니까 두산표어셀도 아까 이렇게 얘기했지만 자, 이거는 이제 반대로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자, 성광밴드라는 회사가 있어요. 성광밴드라는 회사가 있는데 보니까 원자력 발전 조선 기자재네요. 자, 지금 보니까 어떻습니까? 원자력 발전 기자재는 지금 하향하는 회사예요? 아니면 올라가는 회사예요? 자, 추세 자체가 하향하는 회사잖아요. 지금. 그쵸?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거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자, 보니까 재무제표도 괜찮아요. 매출액도 계속 나오고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도 나오죠. 계속. 당기순 나와. 근데 보니까 부채도 672, 자본도 어떻습니까? 4,423. 오, 좋네. 회사가 안전하잖아요. 부채가 별로 없고 내 돈이 많은 회사잖아. 그쵸? 많은 회사인데 그런데 주가는 지금 어떻게 되냐? 여기 지금 BPS 보니까 쭉 보니까 보자고요. 자, BPS 있잖아요. 여기에 BPS를 쭉 보니까 얼마냐면 15,600원이에요. 자, 지금 이 회사는 딱 청산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주당 15,600원이 나오는 회사입니다. 자, 그럼 15,600원이 나오는 회사인데 지금 시장이 얼마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자, 6,340원에 거래가 되겠다. 자, 지금 청산하는 게 오히려 낫겠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자, 이거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지금 청산하면 15,600인데 주식은 6,340원에 거래가 되네. 보니까 재무제표도 뭐 괜찮고, 왜냐면 그동안 조선기자재 또는 어떻습니까 원자료로 인해서 그 수혜를 받아와서 여태까지 돈을 많이 벌었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내 돈이 많이 늘어난 거야. 유보율도 많이 있고 많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기업이라고 하는 게 앞으로 미래 가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시장에서 볼 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돈을 까먹을 거다. 그러니까 성장성이 떨어진다. 이해가 돼요?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별로 인기가 없는 종목이 된 거야. 그러니까 수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없기 때문에, 자, 이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매수와 매도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수요가 안 따라주다 보니까 가격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하향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 지금 청산 가치보다도 훨씬 더 떨어지는 6,340원 반 가격에도 거래가 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주식을 갖다 우리는 저평가되어 있다 그러죠.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주식에다 투자하면은 어떻습니까? 손해볼 일은 없죠. 왜냐하면 지금 청산해도 차라리 청산하면 내 돈은 건지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좀 안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성격이 좀 안전하다, 좀 약간 좀 안정을 원한다, 이러신 분들은 차라리 이런 주식에다가 묻어두는 거 괜찮아요. 왜냐하면 지금 폭파당해도 내 원금은 챙길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응?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 두산 퓨어셀이라든지 이런 데는 어떻습니까? 지금 청산하면 20분의 1 가격밖에 못 받잖아요. 근데 이런 데 회사들은 지금 청산하면 끝나는 거야. 엔딩이잖아요. 근데 여기다 그래도 20배 이상에다 프리미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뭐냐면 앞으로 미래가 좋아질 거다. 이런 거에 대한 기대치 때문에 가격을 산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다 이 얘기는 사실 여러분들이 거의 똑같아요. 아파트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강남 아파트, 우리는 아파트를 기준으로 보면은 아파트는 땅에다가 건물 짓잖아요. 그러면 땅값하고 건물 가격만 계산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강남에 있는 아파트에다가 어떻습니까? 강남하고 강북하고 아파트 차이가 많이 차이 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땅 지분이 아파트가 어떻습니까? 32평 하면은 12평 정도 나오거든요. 10평 정도. 그럼 10평하고 강북에도 어떻습니까? 10평 똑같은 10평이에요. 건물값은 똑같죠? 건물값은 똑같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결국엔 땅값의 차이가 나는 거잖아. 그러면 그 땅값이 어떻습니까? 강남 강북 아파트는 10억이고 강남 아파트는 30억이란 말이에요?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데도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강남은 그만큼 가격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어떻습니까? 수요가 그만큼 많다라는 얘기잖아요. 공급은 없고 가격은 올라갔기 때문에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났다.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강남은 더욱더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가격의 원리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원리를 잘 이해를 해야만이 여러분들 있잖아요. 투자에서 성공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와 뭐예요? 사실 공급 문제란 말이에요. 이 수요와 공급이 있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저평가가 되어 있고 고평가가 되어 있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고평가가 되어 있어도 가격이 오르는 것도 계속 오르잖아요. 강남 아파트가 어떻습니까? 원가만 계산하면은 엄청나게 고평가가 되어 있죠. 고평가가 되어 있는데도 어떻습니까? 가격이 올라 안 올라요? 오른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얘기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어떻습니까? 지방에 있는 아파트가 어떻습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원가만 계산하면 아파트는 3억짜리인데 시적으로는 2억에 거래가 된단 말이에요. 자, 원가만 계산하면 3억인데 2억에 거래돼. 왜? 파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사는 사람보다. 맞죠? 파는 사람이 많으니까 원가로만 따지면은 건물을 어떻습니까? 땅을 사가지고 건물 지으면 3억짜리인데 그게 시장에서는 2억에 거래가 된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결국에는 뭡니까? 수요와 공급의 문제 있고, 이 수요가 늘어날 지역과 공급량이 줄어들 지역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보느냐, 이거를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이 가격에 대한 변동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이분들이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지역을 선택을 해야 되냐면 수요가 늘어날 지역, 맞죠? 그 다음에 공급이 어떻습니까? 줄어들 지역. 그러면 가격이 폭등하는 거잖아요. 공급이 줄어들고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은 폭등하게 되어 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최근에 여러분들 아파트 같은 경우 보면은 요즘에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고 있죠. 지금 서울의 아파트 뭐 해가지고 중소도시까지 현재 가격이 현재 폭등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러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셨나요? 가격이 왜 이럴까? 아, 당연한 겁니다. 공급량이 줄어들고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가격이 올라갔다는 것 자체만 생각을 해보면 공급이 줄어들고 가격이 올라갔다는 얘기, 수요가 늘어났다. 그래서 가격이 폭등을 했다. 이거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공급량이 줄어들었을까? 자,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왜 이만큼 올라갔을까? 왜 올라갔을까요, 여러분들? 그동안 서울의 주택시장에 공급량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은. 맞죠? 서울에 아파트 분양이 없었다. 그러니까 서울권의 아파트가 공급량이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죠? 거기다가 공급량이 줄어든 데다가 최근에 부동산 정책 있잖아요.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더욱더 공급량이 줄어들었다. 어떤 공급량이냐? 절대적인 공급량도 그렇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놔야 공급량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놔야 공급량이 늘어나는 건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쥐고 있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아파트 짓지도 않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파트를 내놓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아파트 가격은 공급량이 어떻습니까? 떨어져 안 떨어져요? 시장에는 공급이 없죠. 그럼 왜 이러느냐? 아파트를 짓지 않는 것도 부동산 정책이고요. 부동산 세금 때문에 안 내놓는 것도 어떻습니까? 부동산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아파트 공급량도 안 늘어나고 그 다음에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세금이 강화되다 보니까 다주택자들이 어떻습니까? 집을 내놔요? 안 내놔요? 안 내놓는다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양도세가 너무 많다 보니까 세금을 안 내놔요. 왜냐하면 집이 10억이 올라도 8억을 뜯길 판인데 누가 그거 세금을 그거 감사하고 내놓냐 말이에요. 그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을 안 내놓는다. 그러니까 물량이 없다. 한마디로 말해서 공급량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가격의 폭등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해가 됩니까? 결국에는 공급량이 없었고 어떻습니까? 수요자는 항상 있어요. 사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서울에 대한 물건에 대한 희소성이 발생하다 보니까 사고자 하는 욕망은 더욱더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수요는 더욱더 늘어나고 가격은 어떻습니까? 매물은 없다 보니까 가격이 오늘날 서울의 아파트 시장이 이렇게까지 변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약간 정부 정책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다가 더욱이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 있잖아요. 팬데믹이 일어나면서 어떻습니까? 미국에서부터 돈을 많이 풀었죠. 그러니까 시중 유동성 자금이 늘어난 데다가 그 다음에 금리까지 더 낮췄잖아요. 금리가 낮아지다 보니까 조달 자금이 작다 보니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금리를 활용을 해서. 그러니까 수요가 더욱더 늘어났다. 왜? 유동성 자금이 늘어나고 금리가 낮아짐으로 해서 수요가 자극이 되었고 어떻습니까? 수요자는 그래서 더 늘어났다. 그러니까 수요는 늘어나고 공급량은 줄어들고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야. 이분들이. 그래서 오늘날 지금 현재 가격이 지금 폭등을 한 거예요. 이분들이.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전세시장을 볼까요? 요즘에 전세시장 올라가나요? 안 올라가나요? 여러분들 아파트에 전세물이 있어요? 없어요? 찾아보세요. 아파트 단지에 전세물이 있는지 없는지. 응? 전세물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전세가 왜 없을까 생각을 해봤나요? 자, 중요한 거는 공급량이 있어야 가격을 안정을 시킬 수 있는데 공급량이 없단 말이에요. 공급량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전세가가 올라가게 되는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는 전세물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집주인이 전세를 안 내놓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전세를 안 내놓기 때문에 전세가 없는 거야.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계약갱신 청구권이죠. 왜냐하면 2년 있다가 2년 더 살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원래는 2년 살다가 집을 내놔야 되거든요. 내놔야 물량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늘어나야 되는데 오라 보니까 전세값이 올라가고 있고 어떻습니까? 내가 다른 데 이사 가려면 더 많은 비용을 들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2차에 계약갱신권을 청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2년 더 살게.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이해가 돼요? 2년 더 살게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중에 매물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2년에다 2년 동안 어떻습니까? 5%밖에 못 올리죠?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4년 동안 물가는 이만큼 올라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5%밖에 안 올라가잖아. 그럼 5%밖에 안 올라가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니 지금 4년 동안 20% 올라갈 건데 어떻습니까? 5%밖에 올리지 말라 하니 집주인 입장에서는 돈이 돼야 안 돼요? 돈이 안 되니까 그러면 돈이 안 되는 거 갖다가 어떻습니까? 보상을 받으려면 월세를 올려야 돼요. 처음에 계약할 때 4년치 월세를 먼저 받는다고요. 4년치 월세를 먼저 받거나 아니면 어떻습니까? 전세가를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전세가를 올려가지고 어떻습니까? 가격을 4년치를 맞춰줘야 된다고. 어차피 한 번 내면 4년 동안은 내가 이 집을 못 쓰니까 4년 동안 어떻습니까? 내가 써야 될 그 세금 있잖아요. 세금도 많이 나가잖아요. 세금이라든지 이런 거 생각을 할 때 내가 월세를 올리지 않으면 결국에는 집을 안 가지고 있는 게 낫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월세가 올라가는 거고 전세가가 올라가는 거고요. 이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피해를 누가 봅니까?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쪽 임대차 시장은 거의 다 서민들이 쓰지 집 있는 사람들은 다 집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대 시장은 서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폈지만 결국에는 피해는 누가 피해를 보고 있다?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가격적인 부분 때문에 가격. 이게 수요와 공급의 문제.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더불어민주당에서 3+3을 만들더라고 또. 그럼 2+2도 이 모양인데 만약에 3+3은 어떻게 될까요? 어? 전세시장 끝났다라고 봐야 돼 이제는. 전세시장은. 이런 문제가 왜냐면 6년 동안은 고정이 된단 말이에요. 6년 동안. 6년 동안 고정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전세가 폭등이 될 것이고 매물이 없을 겁니다. 이분들이. 이런 문제가 더욱더 폭등을 어떻습니까? 자초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왜 그러냐? 공급량은 줄어드는데 전세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늘어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 집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각종 세금에 시달리죠. 각종 세금에 시달리니 차라리 전세를 사서 쓰면 어떻습니까? 이자도 싸잖아요. 전세대출은. 그러니까 이자가 싼 전세대출을 이용을 해서 전세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늘어나는데 전세 매물은 없어지니까 당연히 가격은 급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자, 가격이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원래 전세 시장은 요거였었어요. 요 정도. 매매가가 올라가는 동안 이만큼이 돼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이 정도 차이가 났었어요. 원래는. 근데 지금은 어떤 현상이냐면 요게 계속 가격이 이렇게 유지가 되잖아요. 서울은. 근데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임대차 3법을 통해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갭 메우기 한다고 그러죠. 갭 메우기. 이거 갭이라고 그러거든요. 전세가하고 매매가는 항상 이런 갭이 생겨요. 이런 갭이 생기는데 먼저 매매가가 치고 올라갔고 그 다음에 전세가가 어떻습니까? 지금 치고 올라가서 요 갭을 유지할 거다. 이분들이. 그 얘기는 뭐냐면 요 시장은 결국엔 뭐냐면 이 매매가 시장 한번 올라간 시장 있잖아요. 한번 올라간 시장이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이 전세 시장이 이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받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한간에서는 이제 폭락농자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너무 올라갔으니까 산이 높으면 어떻습니까? 골이 깊다.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만큼 올라갔으니까 가격이 떨어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 정책을 이 정책을 그대로 쓴다라고 하면 이게 계속해서 유지가 되거나 여기서 더 올라가거나. 왜 그러냐면 전세가가 받쳐주기 때문에 그래요. 전세가가 밑에서 딱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어떻습니까?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죠? 이분들이.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포커스는 뭐냐면 수요와 공급 아닙니까? 그러면 잘 보세요. 자, 수요와 공급인데 새만금을 봅시다. 새만금. 자, 새만금은 우리가 보면은 뭡니까? 여기가 뭐예요?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라고 얘기하잖아요.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친환경이잖아요. 친환경. 그렇지 않나요? 다시 이 두 개가 포커스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4차 산업혁명은 뭡니까? 뉴딜이죠. 뉴딜 정책 중에서 디지털 뉴딜. 디지털 뉴딜. 이번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뉴딜 정책을 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어떻습니까? 재생에너지는 뭡니까? 그린 뉴딜이잖아요. 그린 뉴딜. 그린 뉴딜. 그렇지 않나요? 자, 그린 뉴딜인데 거기다가 또 뭡니까? 그 다음에 지역 뉴딜까지. 지역 뉴딜은 뭐냐? 지금까지 개발이 되지 않은 저개발 지역이잖아요. 저개발 지역 중심으로 해서 그 뉴딜 정책의 수혜를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 수혜가 어딥니까? 새만금일 가능성이 높다 안 높다? 당연히 높은 거예요. 거기다가 플러스 바이든 효과. 바이든 이펙트 있잖아요. 바이든 이펙트. 이 효과는 뭐냐면 바이든은 뭡니까? 빅이라고 그랬잖아. 빅. 빅은 뭡니까? 바이오,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 그 다음에 뭡니까? 그린. 친환경이잖아요. 딱 보니까 인포메이션이 4차 산업혁명이고 그린 뉴딜은 뭡니까? 여기잖아. 재생에너지 친환경이잖아요. 이것이 어디로 적용이 됩니까? 새만금하고 어떻습니까? 매칭이 돼야 안 돼요? 매칭이 딱 된단 말이에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새만금은 앞으로 더욱더 방향성이 어떻습니까? 갈 가능성이 있다 없다? 높다. 땅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주식으로 따진다라고 하면 주식을 우리가 볼 때 항상 미래를 봐야 되잖아요. 미래를 볼 때 어떻습니까? 아까 미래 성장주 같은 경우는 계속 주가가 이제 올라가고 있고 앞으로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제가 이렇게 보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제 주식으로 따진다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바이오 주식인 거예요. 바이오 있잖아요. BIG 주식에 해당이 되는 게 어디냐면 새만금 주식입니다. 새만금 땅 있잖아요. 새만금 땅이 바로 이 BIG에 해당이 된다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미래가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으로서 향후
10년, 20년, 30년. 왜냐면 한번 산업혁명이 바뀌어버리면 자 3차 산업혁명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바뀌잖아요. 이 트렌드가 뭐 금방 5년, 10년 안에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이 트렌드가 앞으로 몇십 년 동안 간단 말이에요. 이 트렌드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4차 산업혁명의 그 트렌드에 발맞춰서 새만금은 이미 거기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 트렌드가 앞으로 어떻습니까? 앞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계속 갈 건데 그 트렌드에 맞춰서 가장 핵심 라인이라고 하는 지역 있잖아요. 그 지역이 어디다라고 볼 때 새만금만한 데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따져도 제가 보기에는 새만금이에요. 여러분들. 네? 제가 대한민국 아무리 제가 이렇게 따져봤거든요. 아무리 따져봐도 새만금만큼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 이렇게 전도 밝은 데가 없어요. 이 부분들이.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잘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강남에 예전에 강남에 좀 투자를 좀 해놓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지 않나요? 허와벌판일 때 강남에 좀 투자를 해놓으시지 그러셨어요? 이 부분들이. 돈이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 당시도 조금. 근데 왜 투자 안 하셨나요? 여러분들이 뭐냐면 부동산에도 관심이 없었고 그만큼 강남을 바라보는 시야가 짧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 당시도 만약에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발로 뛰어다녔다라고 하면 강남에 대해서 보였을까 안 보였을까요? 보였겠죠. 그 다음에는 뭡니까? 내가 결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점이 있었겠죠. 만약에 그런 눈이 있다 하더라도 결정을 하면 흐름에 따라가는 거고 결정하지 않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한테 막 똑같은 얘기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앞으로 현재 기준으로 볼 때 지금 새만금을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새만금은 앞으로 향후 강남과 같은 그 당시 볼 때 강남과 같은 미래 가치가 충분한 땅이다.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이런 게 다 조합이 맞으니까 그래요. 조합이. 4차 산업혁명에다가 그린 뉴딜에다가 현재 지금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과 함께 지금 현재 새만금은 어떻습니까? 거기가 포커스가 되어서 더욱더 집중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볼 때 앞으로 향후 10년, 20년, 30년 후에는 어떻습니까? 새만금이 주도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곳이면은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답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 답을. 맞죠? 자, 그러니까 자, 이 답인 거야. 이 답인데 이렇게 다 보는 거야.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새만금 뭐 아직도 가면 허허벌판인데. 자, 여러분들 이 얘기는 뭐냐면 바이오 주식이 있잖아요. 아예 바이오 주식 지금 뭐 맨날 마이너스인데 근데 주가는 어떻게 움직여요? 주가는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 얘기랑 똑같은 거야, 이분들이. 응? 허허벌판인데 뭡니까? 볼 것도 없다 이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눈으로 보이는 게 있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자,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눈으로 보이는 거는 주당 순자산 가치죠. 근데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떻습니까? 가격이란 말이에요. 응? 지금 새만금은 가격이 지금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 자체가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미래 가치가 있다 없다? 미래가 많기 때문에 먼저 어떻습니까? 새만금 토지를 살려고 하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보면 자, 보세요. 자, 새만금에 보니까 자, 수요하고 공급이 있는데 자, 부안을 봅시다. 부안에 있잖아. 공급은 딱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절대적인 수치 있잖아요. 절대적인 거. 그러니까 부안에 땅덩어리 있잖아요. 땅덩어리의 주거지가 어떻습니까? 1.5%죠. 이게 최대 공급량이야. 그렇지 않나요? 주거지역이 부안 땅덩어리 중에서 주거지역이 1.5%밖에 없잖아요. 그거는 딱 부안에 있는 주거지역의 공급량이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쵸? 공급량이 1.5%야. 그러면 1.5%는 대한민국 2.5%의 주거지에 비해서 공급량이 적어요, 안 적어요? 절대 수치의 공급량이 적죠. 근데 공급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도 있지만 1.5%를 가지고 있는 주거지를 가지고 있는 주인들 있잖아요. 땅 주인들. 땅 주인들이 매매할 때는 내놔야 공급량이 늘어나는 거 아니야. 그쵸? 아, 그렇잖아요. 땅 주인이 이만큼 땅 주인이 있는데 1.5%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실질적인 공급량은 땅 주인이 매물을 내놔야 어떻습니까? 공급이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요? 자,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땅 주인 입장에서 자, 공급에 대한 생각을 할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땅 주인이에요. 예를 들어서 땅 주인인데 내 앞에 전철역 들어온다고 생각해 봐요. 땅 내놔요, 안 내놔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 보세요. 내가 땅 주인인데 앞에 도로가 생겨요. 땅 내놔 안 내놔요? 아, 내가 땅 주인인데 앞으로 삼성이 들어온대.
딱 내놔요, 안 내놔요? 자, 그러면은 공급량이라고 하는 게 어떻습니까?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지주가 땅을 안 내놓으니까 공급량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자, 절대적인 수치도 작은 데다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개발 진행이 많이 되면 될수록, 개발 이슈가 많을수록 공급량은 어떻습니까? 떨어진다. 한마디로 말해서 시장에는 어떻습니까? 주거지역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똑같은 거야. 강남에 있는 아파트가 없듯이 어떻습니까? 공급량이 없다. 그리고 좋은 땅일수록 공급량이 없어지는 거야. 자, 그러면 수요를 봅시다. 그럼 수요가 늘어나는 거는 뭐냐? 지금 보니까 수요가 늘어나는 거는 단 딱 하나예요. 뭡니까? 개발 호재예요. 개발 호재 있잖아요. 물론 실수요도 있는데 실수요는 있잖아요. 개발 호재를 못 따라갑니다. 실수요는 뭡니까? 가서 집 짓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짓고 사는 사람이지만 개발 호재는 뭡니까? 가서 투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앞으로 전철이 들어온대요 라고 하는 지역에 투자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데다 투자하고 싶습니까? 똑같은 거야. 앞으로 대기업이 어떻습니까? 들어옵니다 라고 하면 대기업이 들어가는 지역에 투자하고 싶어요? 안 투자하고 싶어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개발 호재가 많을수록 수요는 늘어난다, 안 늘어난다?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개발 호재가 많을수록.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개발 호재가 많을수록 당연히 수요는 늘어나고 그 다음에 공급량은 떨어지고, 맞죠? 더욱더 강화가 될수록, 더욱더 세기가 셀수록 그러니까 개발 호재가 더욱더 세질수록 수요는 더욱더 늘어나고 공급량은 더욱더 줄어들고, 그러니까 가격이 폭등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분들이.